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네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에겐 외아들 태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고 있죠. 아들놈이 결혼을 참 늦게 했어요. 30대 중반 넘어서 겨우 며느리를 맞이했지 뭐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뻤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한숨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가 처음 며느리 될 아이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몰라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였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버스를 탔어요. 아들 반찬 해다 줄 겸 해서 제가 간다고 했었죠.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서 태수와 함께 걸어오는 아가씨가 보이더라고요.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가까이 오니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뻤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미진이에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고왔는지 몰라요. 처음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벚꽃 구경도 하고 식사도 했어요. 미진이가 제게 음식을 정성스레 골라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 태수,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어머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찾아뵐 때는 제가 직접 음식을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태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제 아들이 다 컸구나 싶더라고요. 미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혼 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미진이가 매번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가끔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태수 오빠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백세주도 사뒀대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가끔 아들 내외가 내려오면 미진이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받곤 했어요. 음식 맛도 좋았지만 그 정성이 더 맛있더라고요. 태수도 부엌에 들어가 미진이 옆에서 뭔가 돕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던지.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혹시나 며느리에게 무슨 탈이 있는 건 아닌지. 아들놈한테 은근슬쩍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가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진이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태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은 조급한데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마다 손주 얼굴을 그리며 잠들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얼른 내려와 보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미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의 말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 임신이라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지요. 그래도 며느리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진아, 괜찮니?
입덧은 좀 어떠니?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말하기도 힘들어요. 힘없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밤 산신령님께 절을 올리며 손주의 건강을 빌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기도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떤 날은 시계 바늘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출산 날짜가 다가오는 게 실감나지 않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뿐이었죠.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기를 안아보곤 했어요. 꿈에서는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지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그저 허전한 마음뿐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출산 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보곤 했죠.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그 날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기야 건강하게 태어나렴. 그러다 문득 제가 태수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렸었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마당의 채소들을 가꾸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손주 생각뿐이었죠. 오이, 가지를 따면서 우리 손주가 먹을 반찬거리를 내가 직접 길러야지 하는 생각에 더 정성을 들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어느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진이가 태교에 좋다고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텔레비전에서 클래식 음악 방송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손주와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음악들이 점점 친숙해졌어요. 가끔은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죠. 여름의 끝자락, 추석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명절에 내려온다는 말도 없고 저도 더는 조르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명절이면 을에 가족들이 모이는 법인데 올해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미진이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달이 거울처럼 맑더라고요. 보름달이 둥글게 떠 있는 모습이 마치 미진이의 배처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달에게 기도를 했죠. 달님, 우리 며느리 몸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미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알았다. 어서 가거라. 조심해서 운전하고.
미진이 진정시키면서 가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화기만 바라보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죠. 시계를 보면 볼수록 시간은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았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떠오르자마자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집안 청소를 했어요.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계속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침 일찍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손주 봤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미진이도 무사히 출산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미진이한테도 수고했다고 전해줘. 내가 지금 올라갈까?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태수는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미진이가 많이 지쳐 있어서 나중에 뵀으면 좋겠어요. 조리원에 들어가면 연락드릴게요. 실망이 컸지만 이해는 됐어요. 첫 출산이라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매번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더라고요. 영란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맞아. 내 손주 낳았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렸다니까가.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지 않아? 나는 일주일만 기다려도 애가 타더라. 에이, 요즘은 그게 당연하대. 산후조리원에서 2주, 3주, 길면 한 달도 지낸대. 맞아. 우리 때는 3일도 못 채우고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까지 막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좋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애기 사진 함부로 보여주는 거 싫어한대. 무슨 개인정보 보호라나 뭐라나. 아이고, 그래? 그럼 영란이는 어떡하냐?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란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마 며느리도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 첫 애기 낳으면 정신없잖아. 기저귀 갈고 애가 울어서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아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들 자기 살기 바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영란이 마음은 이해가 돼. 나도 손주 낳았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맞아.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지. 근데 요즘은 참아야 한대. 영란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아들 내외도 정신 차리면 연락할 거야. 그래, 그동안 우리랑 더 자주 만나. 시간 빨리 가게 얘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그러자. 좋은 생각이다. 영란아, 내일 아침에 등산 갈래?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갈게.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 친구들의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밤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무렵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혹시 우리 미진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세요? 저도 손주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사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할머니가 됐는데 손주 얼굴도 못 봤네요. 그 말에 사돈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사돈, 태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돈은 태수에게 전화를 해서 조리원을 알아냈어요.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LA 갈비도 구웠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 몰래 조리원으로 향하는 길,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안아볼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음식 담은 가방을 꼭 붙잡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어디 가시나 봐요. 음식도 많이 싸 가지고. 네, 손주 보러 가요. 처음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손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 할머니께서는 손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주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봤어요. 조리원에 도착해서 접수처에 가니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약하고 오신 건가요? 제가 김태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 서미진 씨 보러 왔어요.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번호를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죠.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나야. 조리원에 도착해서 며느리 방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기쁜 마음에 미역국을 건네며 아가 낳느라 고생 많았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미역국 그릇을 집어 던진 거예요. 나가세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죠. 손주를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이런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미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지 말이라도 해줘.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아기 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며느리가 재빨리 일어나 아기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나가주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손주한테 안 좋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미진아, 나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왜 이러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지금은 제발 돌아가 주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죠? 간호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조리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은 너무 아팠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봤어요. 태수야, 엄마 조리원에 다녀왔다. 미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 있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모습과 들리지 않은 손주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 모든 게 꿈이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아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은 계속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마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영란아, 요즘 애들은 산후 우울증도 심하다더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내 딸도 애 낳고 한동안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래, 영란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산후 우울증이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맞아. 내 며느리도 첫애 낳고 한동안 그랬어. 나를 보기만 해도 짜증내고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영란이 며느리는 너무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정성껏 음식 해다 주는데 그걸 집어던지다니. 에이, 그래도 이해해야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야. 몸도 마음도 힘들 때라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거야. 그래도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있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 안 했나? 다들 까먹었어? 하하, 맞다. 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영란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미안해할 거야. 그래, 지금은 그냥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야. 조금 있다 다시 연락해보는 건 어때? 맞아. 그리고 아들한테도 연락해봐. 왜 그런 건지 물어보고. 근데 말이야, 혹시 영란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거? 야, 무슨 소리야? 영란이가 무슨 실수를 했겠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모르고 한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니까. 그래, 영란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모르고 한 건 없는지. 아니야, 영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그냥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오해가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란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너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맞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친구들의 위로가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매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짧은 답장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조리원을 찾아가기로 했죠.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리원에 도착해서 며느리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그때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어머님께 언제까지 숨길 건데? 며느리 미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듯한 어조였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태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어. 당신은 내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나는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진아, 나도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하지만 지금 어머니께 알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무너진다고? 이미 다 무너졌잖아. 당신이 바람 피운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엉망이 됐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바람. 태수가 바람을 폈다고? 목소리 낮춰. 누가 들을라. 들으면 어때? 오히려 좋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알게 될 텐데. 제발 진정해. 우리 희망이를 생각해봐. 이제 겨우 태어났는데 희망이.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울 때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각 안 났나 봐. 그건 실수였어. 일회성이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실수? 일회성?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싸움은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믿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바람을 폈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임신 중일 때.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로. 용서? 당신이 뭘 안다고 용서를 바래?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희망이를 지우고 싶었다고. 당신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 뭐라고? 설마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당연하지.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태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야, 엄마야. 문이 열리고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뒤에는 울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태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태수야, 방금 모든 걸 들었다. 사실대로 말해보렴.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년 겨울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같은 팀의 여직원과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야 했죠. 그게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미진이도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협박을 해왔어요. 직장에서 소문을 내겠다고. 결국 미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혼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아이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태수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아내가, 네 아이를 가진 아내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미진이와 아이에게 속죄하며 살겠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그 여자는 지금은 어떻게 됐니? 아이를 지웠대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가끔 연락이 와요. 돈을 요구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 실망,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태수야, 엄마는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엄마도 모르겠구나. 한참을 침묵하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태수야, 미진이 있는 대로 가자. 아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미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미진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놀라 소리쳤어요. 미진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아들을 키워서, 너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 아들을 키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진이도 태수도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내가 태수를 잘못 키웠나 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미진이가 얼른 다가와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다, 미진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미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미진아, 너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잘못이야. 태수의 잘못이자 내 잘못이기도 해.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그제야 미진이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미진이를 꼭 안아주었죠. 미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겠니? 미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어머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 알아.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너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곁에 있어 줄게. 그때 태수가 다가왔어요.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널 정말 사랑해. 우리 아이도 사랑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평생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게. 미진이는 잠시 태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죠. 태수야, 너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크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고 미진이의 남편이야. 나를 봐서라도 미진이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야 해. 알겠니?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미진이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저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미진이에게 말했죠. 미진아, 우리 태수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보증할게. 이 녀석이 또 잘못하면 내가 직접 혼내줄 테니까. 미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태수가 미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마워, 미진아. 정말 고마워. 평생 너와 아이만 바라보며 살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내가 안아볼게. 제가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죠.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손주 참 예쁘구나. 너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기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서야 해요. 태수야, 미진아.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아기를 받아 안았죠. 태수도 옆에 서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진이가 말했어요.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그래, 미진아.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진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와 아기를 돌보더라고요. 미진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가끔 울면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 또 의심하고 있어요. 태수 오빠가 늦게 들어오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미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미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태수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보자. 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미진이가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 언제든 들어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미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손주를 봤어요. 그때마다 아들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력을 응원했죠. 태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미진이의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서 아기를 돌봤죠. 어머니, 제가 이제야 진정한 가장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태수가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죠. 미진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태수 오빠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미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희망이의 100일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죠. 저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준비를 도왔어요. 파티 당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사돈과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가 희망이를 안아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수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여러분들,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우리 가족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앞으로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진이가 태수의 손을 잡았고 저는 희망이를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미진이의 눈에 슬픔이 깃들 때가 있고 태수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저는 자주 전화해서 둘의 안부를 물었어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울과 시골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드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게 다 내 손주 보러 오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힘들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희망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간 첫 가족 여행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설레었어요. 희망이가 창밖을 보며 연신 탄성을 지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해변에서 뛰어노는 희망이, 손을 잡고 걷는 태수와 미진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 그때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요. 태수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이고, 난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 순간을 꼭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죠. 마지막 날 밤, 미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운 건 오히려 나야.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요. 물론 아픔도 컸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희망이가 3살이 되던 해였죠. 어느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진이가 또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아이고, 우리 미진이 얼마나 기쁘겠니? 태수야,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미진이와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진이의 마음은 어떨까?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미진이를 만나 꼭 안아주었죠. 미진아, 축하해. 정말 기쁘구나. 미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태수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자주 서울에 올라갔어요. 미진이의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죠. 태수도 전보다 더 세심하게 미진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딸이었죠.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사랑을 가져다 줄 거예요. 태수가 말했어요. 희망이와 사랑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되어준 아이들이에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태수와 미진이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했죠.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미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진아.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야. 특히 너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줬기 때문이지. 세월이 흘러 희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어요. 입학식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학교에 갔죠.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미진이는 희망이의 교복을 정성스레 다림질하고 태수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느라 바빴죠. 저는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희망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희망이가 입학식 전 한 입 먹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장으로 향했죠. 희망이가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교문 앞에서 희망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는 뭐든 잘할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시간이 흘러 태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가정에서도 더욱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어요. 미진이도 이제는 완전히 웃음을 되찾았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물론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끈끈하게 붙잡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태수와 미진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도 자주 가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희망이가 학교 숙제를 하는 걸 도와주고 사랑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죠.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영란아, 너희 가족이 그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믿음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용서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웠어.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희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힘이 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가끔 옛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삶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희망이와 사랑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위로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미진이가 태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서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태수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이 그랬듯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이와 사랑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희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